2021년 5월 11일 오전 6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그리스 아테네 고급 교외 지역 글리카네라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이웃집 남성이 고통스러운 이상한 소리를 낸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경찰관이 집 내부로 들어왔을 땐 말 그대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7개월 된 강아지 허스키는 죽은 채 외벽 난관에 매달려 있었고 집안 내부 방 안에는 총 3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과 코가 테이프로 묶여있고 침대 밑에 쓰러진 남자, 침대 위에서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여성, 그리고 그 옆에 울고 있는 갓난아기. 여성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남성은 간신히 의식을 차리자마자 내 아내는 어떻게 되었나요? 라며 묻습니다. 아내가 딸과 남편 앞에서 살해된 끔찍한 사건. 전 세계 헤드라인에 올라오며 모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마음을 합칩니다. 5월 16일 인스타그램에 그리움을 표시한 남편. 반드시 범인을 잡겠다 맹세합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오컬트 스토리, 그리스 아테네의 충격적인 살인사건, 스마트폰이 가리킨 범인 편입니다. 공개된 사건 현장은 그날의 끔찍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생존자는 11개월 딸 리디아, 그리고 남편 33세 헬기 조종사 바비스, 그리고 사망자는 20세 아내 캘로라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생존자인 남편의 기억이 매우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죠. 사건이 발생한 당일 오전 5시, 딸과 아내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는데 거실 베란다를 통해 괴한들이 침입합니다. 그런 범죄자들이 갑자기 남편을 묶어놓고 코와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는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집 안에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집 근처에 있는 땅을 사서 거기에 건축물을 올리는 문제 때문에 건축업자 지불 대금이 집 안에 있었던 거죠. 해서 모노폴리라고 부르는 그 게임 안에 실제 돈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자신은 바닥에 묶여있는 동안 침대에 또 묶이는 아내의 도움 소리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돈이든 뭐든 다 줄 테니까 제발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 라고 간청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가진 범인들은 더 많은 돈과 보석들을 내놔라 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위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위협 도구가 11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딸의 머리에 총을 대고 위협을 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아내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모습은 비명 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범인들이 집을 나갔고 계속 아내를 불러보려고 입이 막힌 상태로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내는 어떤 반응도 없었다는 게 남편의 기억입니다. 그 이후 남편은 코와 입이 가려진 상태로 저산소증이 와서 결국 의식을 살짝 잃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의식을 조금 차리게 되자 코를 통해 자신의 이웃에게 간신히 전화를 했고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전달해 이웃이 신고해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현금 21,500파운드, 한화 3,400만원 정도, 그리고 보석은 약 13,000파운드, 한화 약 2천만원 정도였습니다. 집 내부의 CCTV는 별도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거실에 있는 CCTV의 메모리 카드는 범인들이 빼서 가지고 갔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덕트 테이프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억을 하고 있는 건 3명의 무장 침입범들이 있었다. 5시쯤 들어왔고 4명의 남자가 밖에서 경비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명은 키가 약 6피트 정도였고 날씬한 운동선수 체형의 2명, 그리고 좀 키가 더 크고 뚱뚱한 체형의 남자 1명, 이들 모두 검은색 후드를 쓰고 있었고 한 명은 은색 리볼버 총, 한 명은 검은색 권총을 들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파일러는 사건 현장을 통해 범인의 이동 동선과 어떤 모습인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분명 계획적 범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습격을 하기 전 집안에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침입 경로와 관련된 건데요. 범인들은 집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의 뒤쪽 통로를 통해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어느 쪽으로 들어왔는지 법의학적 증거들도 하나씩 확인이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좀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집안에 현금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해서 이런 공사 대금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용의선상에도 올라왔죠. 그때 남편이 한 가지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그리스어를 좀 이상하게 했어요. 되게 어눌한 그리스어였습니다. 라는 중요한 제보였습니다. 이렇게 내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바깥쪽에 있는 많은 증거들을 또한 경찰은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들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이웃집 외부 CCTV에서 촬영된 실제 영상입니다. 어두운 색 차량 한 대가 5시 7분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분 뒤 오토바이도 한 대가 따라갑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2명의 용의자를 검거하게 됩니다. 첫째, 가짜 여권으로 출국하려고 했던 43세 조지아 사람. 그 사람은 과거에 전과도 있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는 모습에 이 사람이 범인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일단 검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눌한 그리스어를 썼다. 몇 주간 알바니안 범죄자들을 또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18일 또 한 명의 용의자도 검거가 됩니다. 범죄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 분명 이 사람의 주변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들의 알리바이는 일단 명확했습니다. 또한 사망자였던 캐롤라인의 손톱 밑에서 검출된 DNA와 이들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궁에 빠지기 시작하죠. 남편은 언론에 많은 목격자들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분명 범인인 것 같은데 범인의 흔적들을 찾을 수 없는 것, 자신의 아이, 그리고 자신만 남겨두게 된 상황,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범인을 꼭 검거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캐롤라인의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여 함께 위로를 하고 있었죠. 남편도 장모님을 껴안으며 위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테네 경찰이 헬기를 타고 추도식 현장으로 와 긴급 정보를 알려줍니다. 범인을 검거했다. 그리고 함께 임의동행을 요청합니다. 범인은 남편이었습니다. 추모 자리에서 장모와 함께 껴안으며 슬퍼했던 남편. 그는 총 38일간 연기를 해왔던 겁니다. 6월 17일 8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 끝에 결국 아테네 경찰본부에서 자신이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걸 시인합니다. 경찰은 사건 브리핑을 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최고의 배우다.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범죄 현장을 꾸몄고, 그리고 38일간 슬픔에 잠긴 가장 가슴 아픈 연기를 해오고 있던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발표하죠. 그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들은 함께 만났던 시간이 2018년입니다. 당시 캐롤라인은 10대였죠. 그리고 2019년 포르투갈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게 되는데 캐롤라인은 산후 우울증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부터 말다툼을 시작했던 정황들이 확인됩니다.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아내가 아이를 아기 침대에 던지며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고, 서로 몸싸움이 시작되자 판단력이 흐려져 목을 졸랐고 사망한 모습을 보자 자신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모습에 일단 딸은 자기가 키워야 되니 강도로 위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장을 위해
직접 키우던 강아지를 익사시키고 난간에 걸쳐놔 마치 도둑이 외부에서 침입한 것처럼 모든 현장을 꾸며놨던 것이죠. 아테네 경찰은 어떻게 이 사실을 밝혀냈을까요? CCTV도 없고 어떤 증거들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찰 심리분석관 프로파일러는 깨달았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진술 내용이 무언가 매우 이상한 겁니다. 얼굴은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모습인데 말에는 감정이 없다. 무언가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진단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진술과 집안에 있는 모든 흔적들을 확인해 봤는데 거기서 매칭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범행이 있던 당일 새벽 12시 35분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배에 올려놓고 무슨 문자를 하는 모습의 CCTV가 복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자를 주고받았던 건 집의 다락방에 있었던 아내였습니다. 이 둘은 엄청나게 많은 욕설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새벽 1시 20분 갑자기 메모리가 삭제돼 버립니다. 즉 없어졌죠. 그 전까지 영상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 2시간 40분 동안 서로 욕설의 문자를 주고받은 게 확인이 됩니다. 물론 욕설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남편이 범인일 순 없죠. 새벽 5시경 도둑이 침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합니다. 새벽 5시에 범인들이 침입을 했다면 메모리 카드는 5시 때부터 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왜 1시 20분경 끊어졌을까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죠. 물론 이건 그냥 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증거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들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우선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이상한 흔적이 하나 확인됩니다. 포렌식으로 복원하며 문자 내역을 확인하고 있던 경찰 눈에 사건 발생 당일 시간에 작동이 되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만복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가 몇 걸음 어디를 이동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앱이었는데 자신이 얘기했던 침입의 흔적 시간 그리고 자신의 덕트테이프에 묶여서 30분간 의식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에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확인됩니다. 즉 그가 덕트테이프에 묶여 있었다라고 얘기한 건 거짓말인 겁니다. 또 두 번째 증거, 바로 아내의 스마트폰과 연동된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시간은 새벽 4시 11분으로 확인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아내는 고요한 맥박을 유지합니다. 스마트워치가 맥박을 자동으로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새벽 4시 5분경 갑자기 강력하게 맥박이 확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심장이 빨리 뛰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약 6분이 지난 4시 11분 맥박은 0으로 나옵니다. 즉 사망한 상태였죠. 이를 통해 4시 5분에 피해 사실이 발생됐고 4시 11분에 아내는 사망한 겁니다. 즉 남편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입니다. 범인을 잡아달라, 아내를 살해했던 범인. 그런데 그 범인이 본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다.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다. 처벌도 원하고 있다. 그리고 공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딸아이를 생각해서 자신의 형량을 낮게 해달라. 그의 주장입니다. 현재는 코리달로스라는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의 범행에 대해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우울증이 심했고 평상시에 자신을 많이 폭행하고 때렸다. 자기는 참으려고 했고 치료를 받을 걸 제안했는데 항상 핑계만 세우고 치료를 받지 않다가 그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검찰은 반박합니다. 우발적이지가 않다. 사건 발생 당일날 보면 사건을 준비하고 있던 모습들이 확인된다. 테이프 준비 및
메모리 카드를 없애는 장면, 밖에 있는 CCTV를 끊는 장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는 절대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죠. 현재 모든 외신은 그가 종신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이 정말 재판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최고 징역형은 15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올해 말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모두 충격에 빠뜨렸던 불과 한 달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범인은 남편, 그리고 그 범인은 완벽 범죄를 꿈꿨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처음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외신 기사들을 저도 처음에 이거를 5월 그때 13일인가에 받았어요. 근데 내용을 봤는데 저도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그때 당시에 언론도 그렇고 모든 기사 내용이 용의자가 있다라고 내용이 갔어요. 총 3명의 용의자를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 안에 범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용의자들을 통해서 일단 뭐 알리바이도 확인해보고 사건 현장 내용도 확인해보고 증거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어디에도 근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경찰들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집안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CCTV는 없어요. 이 사건에서 스마트워치가 없었으면 스마트워치랑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 기록이 안 남았으면 이 사건 진짜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범인이다라고 잡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들이 좀 없었어요. 되게 애매하거든요. 좀 이상하긴 한데 왜 거짓말하지라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고 둘 사이가 평상시에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평상시에 컴퓨터로 자신이 힘들다라는 걸 썼던 그 워드 문서도 공개가 됐어요. 자기가 되게 뭐 슬프다, 떠나고 싶다, 헤어지고 싶다 막 이런 말들 했던 게 있는데 그것만으로 사실은 범인 지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범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안에서 나온 걸 가지고 사건 발생 시간이 안 맞는다. 이제 자기가 주장했던 그리고 그 모든 알리바이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자기 핸드폰 안에 그런 많은 정보들이 저장돼 있을 거라고는 판단을 못한 거죠. 그리고 아내의 스마트워치에서 우리 그런 거 쓰잖아요. 스마트워치에 보면 이렇게 자기 건강, 심장 맥박 뛰는 거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 건강 관련 이거 해주고. 그러니까 아내는 사망할 당시에도 그게 이제 들어가 있던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손톱 밑에 DNA도 말씀을 드렸는데 손톱 밑에 남편 DNA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가 이상해? 그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가족들끼리. 그래서 사건 자체가 진짜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거였는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내용을 확인했던, 그리고 이제 범인으로 검거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되게 좀 무서웠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종사였고요. 직업은 실제로 헬기 조종사로 이제 그리스 출신이고 아내는 영국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만났고 아내가 어릴 때 만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던 건데 그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다 진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내가 좀 우울했다라는 거는 뭐 그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뭐 사실 그거 가지고는 뭐 우리가 어떻게 더 뭐 추측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내용이 좀 충격적이긴 하죠. 참 무서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날의 CCTV예요. 그러니까 끊어지기 전까지의 CCTV의 기록은 남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12시 23초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아는 다락방에 있고 자기는 거실에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 모습이 있다가 1시 20분에 끊어져 버린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확인이 됐던 거예요. 시간적인 모습이나 연락을 했던 모습이나 보게 되면은 물론 추측이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CCTV에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그냥 둘은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냥 동네 그냥 다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의심을 처음에 했던 거냐면 시간도 이른 시간에 하필 진짜 거기에 차에 지나간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가 좀 되게
부유한 동네래요. 부자들이 좀 사는 약간 부유한 동네인 것 같은데, 여기에 자기가 얘기한 게 3명, 밖에는 4명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진짜 이들이 범인인가라고 경찰들이 처음에, 그 말대로 뭐가 진짜 있으니까. 만약에 남편이 얘기해가지고 주변 CCTV를 확인해봤는데 막 거기 지나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남편 뻥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럴 수 있는데, 진짜 지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거 진짜 아니야?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기사가 떴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충격을 받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진짜 놀랐어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되게 잔인하다, 끔찍하다 뭐 이러고 있다가 아무도 남편 의심 안 했어요,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이런 용의자들 CCTV도 공개가 되고 내용도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쭉 갔는데, 저게 갑자기 그 추모식이 있었던 다음날 기사가 딱 뜬 거예요. 범인이 남편이었다고. 근데 그 전까지 용의자들이 검거됐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용의자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남편이 범인이라 그래서 처음엔 공범인 줄 알았어요. 공범인가? 이러고 봤는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런 행동을 했던 건데, 여기서 조금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들이 처음에 의심을 안 했던 이유들이 그 덕트 테이프로 가린 게 되게 교묘하게 잘 됐나 봐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러니까 왜 아까 공범 얘기가 나왔냐면, 이거 혼자서 어떻게 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 가리고 입 가리고 다 이렇게 묶는데 그걸 어떻게 혼자서 할 수 있냐라는 것 때문에 혹시 공범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던 건데, 네, 따로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의심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혼자서 했나 봐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뭐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육권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지금 제가 마지막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남편 쪽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모님이 뭐 집이 좀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또 그리스 문화를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뭐 내용만 보면 이게 처음에 범인 검거하는데 도움 주면 그 사례금 지급하겠다는 그 금액도 몇 억이었어, 하나로. 그러니까 좀 집이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집이 좀 잘 사는 것 같기는 한데, 그건 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는 아이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엄마를 죽인 거죠, 아이 엄마를. 네, 그래서 남편 쪽에서 현재 있고, 지금 현재 양육권은 양쪽이 다 갖고 있대요, 양쪽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가 외가에서 전부 다 양육권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남편의 부모님 쪽에서 아이가 있는 걸로 봤어요. 네, 근데 뭐 그런 상황이고요. 남편은 자기가 아이를 키우고 싶다, 아이를 키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형량을 어떻게든 낮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혐의 인정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자기를 공격을 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계획 아니고 우발 범행이고 그런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검찰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뻘소리 하지 마,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더 자세한 내용은 재판이 올해 연말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로 한번 봐야겠죠. 그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해주신 미스터 마운트님이 말씀하신 라이브에서 그 형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도 있는데, 실제로 아이를 많이 아꼈나 봐요. 뭐 그런 거를 사실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을 얘기를 보면 아이를 되게 아꼈던 것 같기는 해서, 뭐 좀 더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